이상무 리더님께서 25센트 라이드 강의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열리고 내가 그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너무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왠지 개척자가 된 것 같으시죠? 뭔가 모험을 하는 듯한, 근데 저도 사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자전거도 사람들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걸 타는구나. 저는 쇼니의 엑스바이크 10만 원짜리 빨래 건조대로 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이 있었어? 아미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제가 아미를 하면서 새로운 길들을 알아간다는 게 정말 놀랍다. 그리고 좀 세상에 적응하는 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 25센트 라이드를 저는 무슨 상상을 하냐면 일단 지금 예약을 좀 많이 걸어두세요. 어느 정도까지 파트너가 나올까를 상상하시면서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무슨 말씀드리냐면 저게 나와서 설치가 되고 그러는 데까지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10월까지 나는 몇 명의 파트너를 만들고 싶으세요? 예, 그 파트너들과 미팅 하시려면 예약금 건 것만큼 파트너 나오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상상하면서 예약금을 걸었거든요. 네,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아메이가 준 소중한 기회, 저는 어떻게 보게 됐고, 네, 제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 기회를 좀 더 알려드릴 수 있을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G.O.D의 노래예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으나, 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걸까?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신 분들은 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난 뭘 위해서 살고 있지를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이 저한테 어쩌면 아메이를 보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그랜드 이글 팀에서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저처럼 주부로서 아이를 돌보다가 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냥 그때 아메이를 만났을 때 주부였던 그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예쁜 아이들을 제가 3명이나 낳았어요. 저렇게 제품에 안겨있는 저 아이는 지금 벌써 중3이 됐고요. 코로나와 동시에 사춘기가 와서 너무 예뻐서 군대도 안 보내고 싶었는데 제발 좀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미 많이 컸고요. 저에게는 인생에는 진짜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있어요. 쌍둥이 딸이 태어났거든요. 둘째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3명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축복 같은 일이라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도 그때는 어렸고 4살이었고 딸들이 1살이니까 3살 터울 나는 그 어린 아이들을 제가 돌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엄마가 되셨을 때 다 느끼셨지만 보통 나 하나도 추스리기 힘든데 내가 그 신생아랑 같이 걔를 돌봐야 된다는 게 되게 공포스럽지 않으세요? 가끔은? 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제가 나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뭔가 왜 여자들이 산 후에 우울하기도 하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강력한 책임감에서 그런 느낌들이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아이가 웃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지금은 그때 그 아이의 재롱과 그 아이가 줬던 기쁨 덕분에 네,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강의 중이거든요. 쓰고 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 팀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중간에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네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하시는 건.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가 그 시간을 겪으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심정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과 다음 자고 일어난 그날도 똑같은 날. 그날이 그날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나는 과연 행복한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삶이 결혼해서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건 당연한 수순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그게 그런 자잘자잘한 일상까지 상상하고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진 않았잖아요. 근데 현실로 닥쳤을 때는 생각보다 책임져야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 시간 동안에 제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 꼬물꼬물 예쁜 아이들, 저희 쌍둥이 돌 때고요. 중간에 사진은 쌍둥이들이 7살 때,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저희가 가족들이 같이 필리핀에 친정 부모님과 같이 해외여행 갔을 때 사진인데 저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하세요? 네, 돈이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 보호하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던 그 싱글이었던 시절과 다르게 결혼을 하고 나서는 가족들이 저 돈들을 서로 나눠서 써야 하고 아이들한테 써주고 싶은 돈이 있고 그리고 저도 무언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상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이걸 도대체 해결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애 한 명당 교육비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까? 저 3명이 다 대학에 들어가면 난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까? 많이 들겠죠. 여러분, 애 한 명당 그 총 교육을 다 시키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4억이래요. 와, 4억을 모으라고 그래도 못 모으는데, 제가 3명이니까 전 몇 억? 12억. 제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현실이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느 만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저한테 주어졌던 책 한 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제가 받았는데 그 책에 이런 목차에서 제가 조금 가슴을 울렸던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맨 마지막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근데 저게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는 누구인가는 좀 고민해 봤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 돈을 준비했을까? 아, 제가 되게 막연하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그냥 왜 저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별 욕심 없어. 그냥, 소소하게 여행도 좀 하고, 애들 사주고 싶은 거 사주고, 애들이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좀 시켜주고, 그러면 됐지. 나는 큰 욕심은 없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큰 욕심이에요? 작은 욕심이에요? 큰 욕심이에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평범한 삶이 그것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제가 저를 책임져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여태까지는 부모님이 책임져 주셔서 몰랐던 거구나. 그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 4장에 빚을 갚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빚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나는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다시 돌아보게 된 거죠. 그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이런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뜨고 그날 하루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면 이런 인생은 복종하기만 하는 고역에 불과하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만 하고 사장이 지시한 대로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혹은 교회나 나라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행한다. 우리의 도덕심도 법이 무섭기 때문이고 자성금도 세금 공제액 때문에 하게 되는 상태라면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걸까? 근데 제가 저거를 읽으면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날이 그날 같은 그 느낌. 아, 그게 내가 수동적인 상태여서 되게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느낌이었구나. 이것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구나. 내 삶의 변화가 가능할 거란 걸 상상을 못했던 거네. 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됐었고, 아,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생각하는 게 본능인데 가슴 깊이 한켠에 그냥 눌러놓고 있는 거죠.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내지는 그거를 이루게 해주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혹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젊은 시절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랬는지 약간 저희가 신데렐라처럼 멋진 남자 만나 이게 해결이 되려나? 이런 생각 한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니었으면 했던 거죠. 여러 가지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은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살았던 거고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는 결국 저한테 네가 너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면 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줬어요. 스스로를 돕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사실 스스로를 돕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벌어지는 되게 많은 갈등들. 아메이를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진 않아요. 처음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라는 말을 던지는 순간부터 갈등 많지 않으셨어요? 일단 애가 너무 어려서 집안 정리가 안 되고요. 저는 행복하게 살겠다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와서 애한테 짜증내고 있는 나를 보신 적은 없으세요? 뭐 모든 게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왜 그런 상태가 됐을까? 막 모든 게 뒤죽박죽이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좀 정리가 되면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사실은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게 바로 자립이었구나. 자립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자립을 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아메이에 들어와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만 결정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었고 내 스스로 내가 자립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었구나를 좀 깨닫게 됐고요.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나의 숙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돈의 흐름, 돈을 도대체 어떤 형태로 해결을 할 것이냐. 그거를 제가 여기 와서 배웠어요. 돈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돈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도와주셨던 거, 그냥 저는 저 혼자 써도 됐던 거, 애 하나일 때는 그렇게 빠듯하지 않으니까 돈은 그냥 있는 규모만큼 생활비 쪼개서 잘 쓰고 나머지 좀 모아놓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재테크? 너무 몰랐던 거죠. 재테크를 얘기하면 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 적성이 안 맞아. 소질이 없어. 남편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철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공부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메이에 와서 이 책을 보고 좀 깨달음이 얻어진 것 같아요. 이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책은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임시 수입과 자산 수입에 대한 소득이 들어오는 형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정말 1도 몰랐어요. 소득이 들어오는 형태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근데 4가지로 나뉘는데 월급 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딱 정확하게 중간선에서 왼편과 오른편이 나뉘죠. 근데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나를 팔아야만 수입이 들어오는 나의 시간과 소득을 맞바꾸는 형태의 그 현실에 저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제 주변에 시스템과 돈을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울산에서 나고 자랐는데 울산은 거지가 없는 도시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거긴 다 취직이 가능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주변에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었죠. 대신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을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상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렇게 그냥 월급 받아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임시 수입과 자산 수입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시스템과 돈을 투입해서 수입이 들어오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을 안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재테크, 나는 그런 거 적성에 안 맞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럼 나는 저걸 얻을 수는 있을까? 거기서 물음표가 생겼어요. 저걸 얻고 싶은데 얻을 수 있을까? 저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귀에 들어왔어요. 만약에 뭔가 제가 하고 있었고 아는 게 있었다면 거기서 저도 승부를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정보도 무지했고 잘 몰랐고 여기 와서 배우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기회가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 아메이 말고 없었어요. 임시 수입에서 자산 수입으로 옮겨갈 만한 그런 사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메이가 되게 소중한 기회였고 그냥 잘 몰라도 배워보자. 해보고 안 되면 바꿔서 또 해보지 뭐. 약간 꾸역꾸역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으로 일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사실 되게 이번 달에 끝나고 나서 성취 스피치하고 그럴 때도 맨날 말씀드렸는데 저도 했으니까 다 하실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 안에서 변화하다 보면 이 오른편 형태의 그 시스템을 아메이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을 하는 거지 한 번에 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스템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사실은 출발은 거기에요. 나의 현실, 내 현실에서 얼마만큼을 만들 것이냐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어디까지 만드실 수 있어요? 자녀한테 상속도 되잖아요. 네. 그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지고 믿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저는 사실 제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저는 어떤 현실에 발딛고 있는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 보험회사에서도 되게 많이 보여주세요. 그죠? 자, 저희가 옛날에 전통적인 저희 부모님 세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곡선을 수입과 지출로 나눠보면 빨간색 지출 곡선은 저희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소비들을 하죠. 뭐 분유도 먹을 수 있고 기저귀도 쓰고 막 이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 80이나 70에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20대 넘으면 다 돈을 버셨어요. 그리고 60 몇 세까지 정년이신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퇴직을 하실 때까지의 갭 차이가 얼마 안 났죠. 그럼 보세요. 여기 지출과 수입이 지출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수입이 지출을 넘어서는 저 순간에 은행 이자도 복리였고 그때 땅 투기 아니고 땅 투자해서 버신 분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례로 돈을 버셔서 남아있는 이 부분을 메꾸신 거거든요. 남은 여생을 그때
최고치를 찍었을 때 돈을 불려서 메꾸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크게 보태드려야 할 건 없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오래 살아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 거고, 많이 건강하지 않아도 오래 살게 해요. 병원에서 살려놓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수입이 들어오는 구간이 너무 짧아요. 심지어 요즘은 정규직이 되기도 힘들어서 그래서 20대들이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최고치를 찍었을 때 이때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해결하지? 다들 생각하시죠? 이직해서 몸값 높여야겠다. 주식, 코로나의 주식 광풍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실 건데 주식으로 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저처럼 뒤늦게 뛰어들어서 잘 모르면 버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식 보세요. 이게 이제 10년 주식 투자 수익이 외국인이 78%, 개인이 마이너스 74%. 결국은 기관 투자나 외국인이 벌어가는 수익에 비해 개인이 버는 수익은 많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요즘 유명한 동학개미들 나오고 막 이러기 전의 자료기는 한데 코로나 전의 자료기는 하나 그래도 사실은 개인이 버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관에서 정보를 갖고 버는 돈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자, 부동산. 부동산도 한번 보세요. 지주들이 땅값을 챙겼다고. 38%의 땅을 상위 1%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50년간 6,700조 땅값 상승했대요. 어마무시하게 땅값이 올랐어요. 근데 69% 토지 미소유자는 불로소득 전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70%는 땅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다고요. 땅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30% 안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부모님 숨겨놓으신 땅은 없나? 혹시 없으신가? 뭐 이런 기대도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 부동산,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나는 그럼 퇴직하고 도대체 무얼 하지? 자영업을 할까?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이거는 거의 유명무실한 자료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자영업은 너무 힘들다고 다들 생각하시고 지금 서울 경기권에 여의도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거의 모든 가게들이 혹시 셧다운하는 거 아닐까 걱정할 정도이기 때문에 자영업이야말로 전쟁터에 내몰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자영업자들의 수입을 한번 보세요. 적자 및 무수입이 26.8%. 시간과 노력을 쓰시잖아요. 이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자 및 무수입이 26.8%, 100만 원 정도가 30.8%. 저거 두 개 합치시면 100만 원 정도가 50%라고요. 아메이에서 100만 원이면 15% 아니에요? 브론즈 빌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아메이 브론즈 빌더를 하겠다는 시간과 노력이 그렇게까지 전쟁터에 내몰릴 만큼 처절하고 힘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쏟아 넣고도 이렇게까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영업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 현실을 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부자와 투자가의 인생 어떤지를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어떤지를 제가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 그들의 인생은 수입의 그래프가 뭔가 다르지 않으세요? 수익 그래프에 뭐가 보이세요? 화살표가 보이시죠? 저건 무슨 얘기냐면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스템과 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일을 그만두는 그때도 돈이 들어오는 형태. 그래서 수입의 곡선이 다른데 오래 사는 지금 저런 수입을 하나 가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 와, 상속인의 인생. 저희
그랜드 이글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누구세요? 박 사장님과 홍 사장님의 아들. 근데 요즘 아들 아니고 며느리. 상속인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나요? 그냥 이미 지출 곡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정 자유로운 삶. 돈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여유롭게 고민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자, 나는 일단 태어났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나는 상속인은 아니야. 이번 생은 아니야. 이번 생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저희에게 희망이 있어요. 내 자식. 내 자식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저희 아이들 3명한테 저희 아까 얘기했죠. 평범하게 사는 삶. 거기에 자식한테 시키고 싶은 것도 좀 편하게 시켜주고 경험시키고 싶은 것도 좀 경험시켜주고 이런 거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엄마 저 미술 하고 싶어요. 두둥 얘야 너에게 그런 재능이 있을지 잘 생각해 보렴.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안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저에게는 이게 희망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상속인의 인생은 다르구나. 그래서 아메이는 뭘 하자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임시 수입의 인생에서 이런 자산 수입의 곡선 하나를 추가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 무자본, 무점포,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걸 배워서 해보라는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것인지를 보시면 사실은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시면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기업들은 보통 생산하고 고용하고 급여가 나가죠. 그런 다음에 그 급여를 통해서 매출을 다시 창출하고 수익을 올린다는 거 아세요? 삼성이 월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다시 그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석 달밖에 안 된대요. 70% 석 달에 회수한다고 하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급여를 주면 삼성 직원들 삼성몰에서 쇼핑하는 거 아세요? 삼성 카드로 쇼핑하죠. 에버랜드로 놀러 가죠. 신세계백화점 가죠. 이마트 가죠. 그들의 소비는 어디로 가요, 다시? 삼성으로. 그래서 매출이 되고 수익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소비를 하고 너무 기뻤던 적 있으세요? 소비하는 순간만 기뻤지. 돈을 쓸 때 너무 기뻐. 그 다음에 카드 명세서가 날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 빠지잖아요. 생활하고 소비는 당연히 하고 지출이 되는데 저 지출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당신의 소비 생활을 고정 지출을 바꿔서 거기서 소득이 되게 해주겠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고정비 체인지를 해라. 네가 쓰고 있는 곳을 바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쓰고 있는 걸 이런 생필품 브랜드 체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허접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너무 싸서 나 안 쓰고 싶은 브랜드가 아니라 명품 생필품을 쓰는 거예요. 안전하고 기술력도 높고 굉장히 효과도 좋은데 나한테 돈도 되는 그런 생필품을 이렇게 많은 제품 브랜드들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매출과 수익으로 돌아오는 일이고요. 그 돈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사실은 유통과 광고의 변화에 의해서 그 돈이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통과 광고의 변화를 이해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91년도 아메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대형 할인마트도 없었잖아. 저희가 펠로톤 얘기를 해도 넷플릭스처럼 그런 많은 컨텐츠를 가진 자전거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보기 전까지 아무도 이해가 안 될걸? 근데 이때 91년도에는 대형마트를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유통이 상상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했던 아메이였는데 그 오해와 편견이 많이 걷어지고 제품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유통에서 제일 소비자한테 유리한 게 직구라는 걸 모르는 소비자가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세대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하면 저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역으로 그들은 이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 신기하다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직구를 통해서 소비자가 광고 판권, 유통 판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나에게 아메이가 판권을 준 거고요. 이 판권을 35%, 매출의 35%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주는데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돌려주겠다고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 아메이로 연결하거나 이런 사업 시스템에 연결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네트워크를 어떤 구조로 짜느냐가 중요해지죠. 나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모였을 때 내 쇼핑몰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나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라 지금은 본사가 이미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네트워크 구조를 나를 중심으로 3개의 레그를 형성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게 같이 쓰는 사람, 함께 쓰는 사람 20만 PB부터 저희가 보너스가 지급이 되니까 20만 PB 3%, 3%, 3% 3명과 내 전체 그룹 볼륨이 9%가 됐을 때 월 15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서 물건을 마음껏 신제품을 써볼 수 있는 체험 키트를 주죠. 선물로.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으세요? 백화점에 가서 내가 저만큼 소비하고 사람도 데려갔는데 당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선물 받아보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쓰고 너무 좋은 걸 알리고 함께 쓰자고 얘기하고 개념을 전달하는 그 정도 규모만 하셔도 사실 일반적인 소비보다는 혜택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해를 한 거잖아요. 나에게 유통 판권을 줬어. 1270 4222 이나리맨 남태우. 저의 인터넷 쇼핑몰 주소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매출을 올리느냐는 제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을 늘려보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해보니까 너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3%였던 분한테 가서 야, 너도 브론즈 파운데이션 해보자.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모르면 우린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배워. 그래서 이런 자리들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9%, 9%, 9%를 하고 제가 15%라는 핀을 달성하면 놀랍게도 7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소득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얼마 번다고요? 100만 원. 근데 저희는 지금 월 받는 캐시백에 30%를 더 추가해서 주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브론즈 빌더 핀에서 보장이 돼요. 어려운 거 있나요? 같이 공부하고 어려운 거 있긴 있어요. 안 해본 거라서 남들이 자꾸 오해하면 마음이 좀 힘들죠. 그것 빼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해가다 보면 15%를 달성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더 독재가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도 15% 해볼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저희 팀에 그래서 그 브론즈 빌더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도 지금 내년에 개년도 브론즈 빌더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파트너가 앉아 계신데 해보실 수 있죠. 그러면 15%, 15%, 15%가 모여서 나의 매출이 전체 23%가 되고 그러면 25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면서 증가되고 상속되는 그런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3개의 레그를 가지고. 그리고 뉴핀 보너스 받고 연말 보너스 받고 이러면 연수입 여기 얼마라고 적혀 있나요? 5천만 원. 이게 세후 소득이에요. 저희는 부가세 떼고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개인 종합소득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웬만하면 다 돌려받아요. 엄청난 돈이죠. 이 정도 돈을 받으려면 지금 오전에 대부분 주부가 많으신데 아이 놓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상상해 보세요. 아메이는 시간과 노력을 다른 일과 잘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 돈이 되네, 안 되네? 아니요. 저 돈이 들어올 만큼 일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일하고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메이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이때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고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너도 해보자.
제가 이번에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저희 파트너 배주연 리더한테 꼭 가자 에메랄드 그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파운더스 PT가 되는 걸 도와드리면 바로 저희가 크루즈를 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요. 그게 월 7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소득이 되고 연 1억 정도의 자산 소득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까 자녀 한 명 키우는데 4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을 때까지 자녀한테 상속되는 돈이 1억 원이 따박따박 계속 들어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불안하진 않으시죠? 그리고 내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남도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를 해보시면 아, 3개의 레그를 도와본 경험으로 나머지 3개의 레그를 또 도와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저 안에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걸려서 성취하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저희는 집중하는 3년에서 5년 안에 어떤 결과가 나도 나요. 그게 파운더스 PT일지 파운더스 에메랄드일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일지 모르죠. 그래서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소득을 얻고 싶으신지. 이왕이면 크루즈 타는 소득은 얻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월천, 저희 제일 좋아하는 말이 월천녀 아니에요? 월천녀에 진입하시는 겁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 인생에 이런 화살표 하나를 갖는 거예요. 자산소득은 저런 끊임없는 수입의 지속성을 갖는 거잖아요. 갖고 싶으세요? 네, 갖고 싶으시면 진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으로 저것을 해낼 수 있을지 여기에 그냥 발만 담그시면 안 돼요. 수영 배우실 때 물에 앉아가지고 발장구만 까딱까딱 하시면 수영 못 배우시죠. 물속에 풍덩 들어가셔야 수영을 배우실 수 있듯이 저 화살표가 갖고 싶으시면 이 시스템 안으로 몸을 확 던지세요. 그리고 스폰서라는 구명조끼들이 있잖아요. 던지면 받아줄걸요? 안 받아주면 가라앉으니까. 네. 저희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스폰서가 전화하면 그래서 안 받으시면 안 돼요. 받아야 돼요. 구명조끼라니까. 네, 그런 든든하고 안전한 시스템 속에서 저런 화살표를 만들자는 제안을 저는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희에게 너무나 멋진 그랜드 이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학습하시고 변화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고 믿고 모두 지중해 크루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